예, 이번 차시에는 오래 산다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은퇴 후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노인 인구, 여기서 노인 인구의 기준은 65세입니다. 65세 이상 된 인구의 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5년이 소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73년, 가까운 일본도 거의 24년이 소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우리가 접근을 했고, 또 인구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2025년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해도 2027년으로 예상했는데 이 늙어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당겨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4년 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더 당겨질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근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115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요. 국가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예상을 전부 다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 은퇴 후에 어떤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당연히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국민들 개개인이, 노인들 개개인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하는 나이가 2028년에 49.1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이 80.3세, 여성이 86.3세입니다. 그래서 83.3세거든요. 자,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은 49세 퇴직해서 83세까지. 엄청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35년 가까운 시간을 퇴직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몇 년 전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5060 일자리 노마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 대상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대개 몇 살에 퇴직을 하는가 봤더니 모집단이 50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49세가 아니라 50세 이후로 올라가겠죠.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53세 너무 이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과 관련된 행태를 보이는가를 봤더니 평균 5.1개월 정도 구직 준비를 합니다. 5.1개월 구직 준비를 하고 1차 재취업에 성공을 해요. 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8개월, 19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53세에서 한 2년 지났으니까는 55세, 56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또 두 번째 재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역시 5개월 정도 소요돼요. 또 성공을 하네. 일부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또 성공을 하는데 이분들은 역시 19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5세, 56세 때 57세, 8세 됐죠. 여기서 또 다시 세 번째 직장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일부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직장에서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년도 아니고 19개월도 아니고 16개월 있다 나오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평균 5개월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는데 2년을 못 버티고 나왔다가 또 준비했다 취업했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제목이 5060 일자리 노마드족. 노마드가 유목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서 25% 이상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왜 파산하게 됐느냐는 이유를 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너무 일찍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후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 놓은 돈들을 다 썼다. 이게 1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도 오랫동안 일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사실 일은 딱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퇴의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장인어른 이야기예요. 올해 제 장인어른께서 82살 되십니다. 아직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제 장인께서 젊어서 하시던 일은 큰 공장 기관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 기술자예요. 장인어른께서 20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한데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거라 누구보다 실력이 좋으시고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누구보다 기술 좋으시고 또 그 공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정년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82살이 되신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는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쉬는 날, 저희 장인께서 쉬는 날 저녁 대접을 하려고 저하고 제 아내가 처가에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 저녁 때 맛집을 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공장에 있는 기계가 한 대가 고장이 났는데 이 기계는 저희 장인어른만 다룰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 쉬는 날 죄송하지만 오셔서 좀 기계를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아니 공장에 섰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다 젊으시더니 저한테 좀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야, 박서방. 우리 회사에서 내가 쓴 회사가 돌아가질 않는다?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바다 낚시를 가셨다가 이만한 우럭 15마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자연산으로 결국 저희 가족이 다 먹기는 했지만은 어디에서 그 우럭을, 어디에서 가셨느냐? 그 회사 낚시의 회원이세요. 당시께서 회원비 내시고 출조를 할 때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계시대요. 전 그렇게 크게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근데 역시 납입 기한이 짧기 때문에 많지는 않답니다. 또 매월 10일이 되면은 통장으로 급여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뭐 작다고는 하는데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유가 이런데 함부로 관심 가지면 큰일 난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장인어른이 지내시는 이런 모습을 뵙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바로 이거다. 이제 우리가 퇴직 후에 은퇴 생활에 접어들어서도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는 평생 현역으로 지내야 된다는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장년의 재취업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의 재취업은 이직이라는 형태가 있고 전직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직은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퇴직 전에 하시던 일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회사만 바꿔서 하는 것이 이직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에 또는 정년퇴직기에 가까워가면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옛만큼 자기 경력 관리를 잘하지 않은 이상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은 전직인데요. 전직은 뭔가 하면은 퇴직 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취업을 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새로운 경력 개발을 하려면은 모르는 것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경력 개발을 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물론 젊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던 일이 어떤 제한이 있다던가 또는 새로운 전망이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전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가 있는데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전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이직을 했을 때에는 이직을 한다는 그 전제는 뭔가 하면 내가 전에 했던 어떠한 역할과 나의 경험을 그냥 그대로 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직 시에는 어떤 급여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포지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은 그게 아닙니다. 전직은 뭔가 하면은 나의 전에 있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전직을 할 때는 전직에 성공을 했더라도 전직 전에 비해 가지고는 급여도 내릴 수밖에 없고 사회적 위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돼줘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직을 할 때에는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다양한 부분의 생각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의 포트폴리오의 확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전직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일은 어떤 건가 하면 노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이게 노동의 사정적인 정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직을 할 때는 이를 노동의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직을 할 때 내가 일을 노동의 개념, 지나치게 돈 하면서 접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이력서를 받았네.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나이가 60이 다 된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나를 흔쾌하게 고용할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쉬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원턴 원치 않던 간에 전통적인 그 일과 관련된 그런 노동과 관련된 이런 포션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내 나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역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의 개념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빈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빈 곳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느냐. 자,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또는 50대, 그래서 은퇴자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여가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즐기세요. 즐기시는데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일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또 봉사활동 아주 괜찮습니다. 자, 또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하면서 남을 돕는 그러면서 이것도 일자리 사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도 봉사활동도 일한 영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역시 배우고 익히고 이거 다 좋은데 이것도 한 일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줄어든 이 노동의 포션에서 이 나머지 부분 비어있던 곳들이 전부 다 다시금 채워지게 된 거죠. 지금 보실 때는 이게 그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통합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에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지금 현재 중장년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일만 해왔어요. 특히 지금의 중장년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그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결혼한 동료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애기 많이 컸어요 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만큼 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 일요일까지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의 중장년들은 일만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워라벨 하는데, 사실 워라벨이 적용되는 것은 MZ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Y세대의 아래층 사람들만 워라벨이 해당이 되지, 지금 중장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중장년기에 우리가 이 중장년 분들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핵심을 짚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하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실제 중장년기에 들어선 분들이라면 이걸 내가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도와준다라고는 하지만은 남들이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느냐? 열정 하는데 저는 진짜 열정이 필요한 시기가 중장년기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갖고 모든 일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진짜 하면 좋은 것들,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한번 발전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업에 성공한다면은 그 후에 노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기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제 친구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그렇게 잘 쳐. 근데 이 친구가 나이 50이 됐을 때 어떤 저기를 했냐면은,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골프와 관련된 티칭 프로 자격증 따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 자격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였대요. 고생도 많이 했고. 친구들은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암만 골프를 잘 치고 자격증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레슨비를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레슨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지역 주민센터하고 조연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 친구 목표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지금은 동 단위로 해서 작게 움직여지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5년 내에 9단위까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5년 후면 어떤 시기냐? 이 친구가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자,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명함이 생깁니다. 일할 장소가 생겨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또 작지만은 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작지만은 레슨비 있습니다. 작지만은 경제적인 도움도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기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은퇴 후에 나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은퇴 후의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돈과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또한 어떠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취업의 개념에는 이직과 전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돈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잡 매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해서 일의 잡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